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화 이글스가 드디어 리그 1위의 순위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즌 초이기도 하고 이제 개막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위를 찍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화 이글스 때문이기 때문이고요. 지난 몇 년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위표 1위가 물론 시즌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화 이글스가 분명히 달라졌고 강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을 또 준비를 했고요. 과연 한화 이글스가 어떤 기록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펼쳐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좋은 투수력, 그리고 좋은 타격, 그리고 수비에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팀에 대한 이미지, 아주 오래전부터 한화 이글스가 암흑기에 있던 예전부터 야구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한화 이글스의 수비에 대해서 늘 의문부호를 붙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한화 이글스의 수비는 굉장히 좋아졌죠. 수비 지표에서도 지난 시즌 리그 중상위권을 기록을 했고, 이도윤 선수라든지 지금은 우리 퓨처스 리그에 있지만 이진영 선수라든지 그리고 포수인 최재훈 선수도 수비 지표에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좋은 성적들을 지난 시즌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그냥 우리가 7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개막전에 나왔던 문현빈 선수의 어이없는 실책, 그리고 이제 그 실책이 패배로 이어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눈에 띄는 실책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수비로 투수들을 도와줬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투수력과 좋은 공격력이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안정된 수비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단 7경기 시즌의 20분의 1조차 치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한화 이글스의 수비는 문제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시즌 초반의 수비 집중력을 시즌 막판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가을 야구,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은 곳을 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수비는 사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팀 상대하는 팀들의 수비의 느낌을 보면 사실 더 불안한 팀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주석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유격수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유틸리티 이도윤 선수가 경기 후반에 잘 자리를 해주고 있고, 조금은 의문부호가 있었던 외야 자원들이 수비에서 큰 미스를 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경기 우리가 졌던 경기에서 도루 허용을 많이 했지만 이후로는 최재훈이나 이재원 이런 이제 베테랑 포수들이 또 도루 저지에 있어서도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다른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 타율이에요. 팀 타율은 한화 이글스가 공동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격이 그렇게 좋은가? 물론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의 팀 타율은 리그 전체 최하위였죠. 외국인 선수 이슈도 있었고 여러 측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5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면 사실 팀 타율보다도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팀 볼넷입니다. 팀 볼넷이 현재 리그 전체 2위예요. 타자들이 ABS 존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구가 안 좋은 투수들을 초반에 많이 만나서 그런 운이 작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선구안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아주 극초반이지만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팀 홈런입니다. 팀 홈런은 공동 3인데 여기에는 이제 페라자 선수가 벌써 3개를 쳐주고 있고, 노시환 선수가 지난 시즌 홈런왕인데 이번 시즌에도 벌써 2개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홈런포, 거기다가 최은성 선수, 안치홍 선수가 하나씩 쳐주고 있거든요. 고무적인 건 뭐냐면 로스터에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죠. 야구
야구에서 홈런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점수를 가장 한 번에 많이 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홈런 타자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투수들은 좋은 공을 못 주게 되죠. 한화 이글스가 지금 볼넷 개수를 많이 얻어내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가장 기분 좋은 수치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는 삼진이 너무 많았습니다. 타석에서 삼진 당하는 선수가 많으니까 득점권에서도 선수들을 주자들을 진루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한화 이글스는 삼진 당하는 개수가 최저 3위입니다. 최소 삼진 3위예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두 팀은 이제 타선이 강한 걸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 팀인데 그 두 팀에 이어서 한화 이글스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삼진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로스터가 많이 바뀌어서 타자들의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성장한 선수들의 면면도 있습니다.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넷 개수가 늘어나고 공을 좀 더 잘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뭐 안치홍 같은 평소에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삼진을 많이 당하지 않는 선수들이 로스터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 임종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군입대 전에는 삼진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인데 삼진 개수가, 삼진 비율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장타율입니다. 팀 장타율은 2위입니다. 두산 베어스에 이어서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팀 홈런 개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장타율이 높다라는 건 순수하게 그냥 이제는 타율만 보는 시대를 지났잖아요. 장타가 많다는 건 주자로 하여금 한 베이스를 더 진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주자가 2명일 때 그 주자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타기 때문에 이 장타력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한화 이글스는 정말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요나단 페라자가 있겠죠. 페라자 이야기는 이따가 또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팀 OPS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시즌 OPS 단연 전체 1위였던 LG 트윈스가 지금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한화 이글스가 전체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실제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OPS 차이는 거의 별로 나지 않습니다. OPS가 높다는 건 장타가 높고 그리고 출루를 많이 한다라는 부분이니까 한화 이글스의 타선 이번 시즌 보면서 물론 경기별로 조금 답답한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7경기를 치르면서 사실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의 이 OPS 지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진 퍼센테이지입니다. 타석당 삼진 퍼센테이지예요. 역시나 공격력이 약한 팀들은 삼진이 많게 마련인데 키움과 롯데자이언츠가 26.1%, 25.1%로 이 부분 이제 가장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화 이글스가 3위입니다. 지난 시즌 단연 이 부분 1위가 한화 이글스, 그러니까 꼴찌였죠. 한화 이글스가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7.6%예요. 삼진을 정말 잘 당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러면서도 볼넷을 많이 얻어내는 팀으로 변모가 되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좋은 지표를 부디 우리 선수들이 잘 자각하고 인지하고 성장해서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볼넷 얻어내는 비율도 전체 2위입니다. 볼넷 개수가 많은 만큼 타석당 볼넷 퍼센테이지도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서 눈야구가 되고 있고 장타야구가 되고 있고 현대 야구의 트렌드에 맞는 OPS 야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팀 평균 자책점 보겠습니다. 전체 3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역시나 강력한 이 팀들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화 이글스의 평균 자책점은 3.19,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일단 선발진이 너무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보여지는 팀 평균 자책점보다 우리 투수들이 더 잘 던져주고 있다라는 지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팀 FIP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단연 1위예요. FIP가 3.46으로 1위인데 이건 뭐냐면 타구의 운이 조금 더 한화 이글스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투수들은 더 잘 던져줬고 이 부분이 만약에 FIP에 수렴을 하게 된다면 한화 이글스의 투수력을 어쩌면 지금 당장을 리그 최정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 FIP라는 수치 자체가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어쨌건 고무적인 건 한화 이글스 투수들이 상대 타선으로 하여금 정타를 그리고 빠른 타구들을 많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비교적 말이죠. 자, 팀 WHIP입니다. 역시나 상위권입니다. 전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1.32예요. 즉 투수들의 볼넷 허용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되어서 역시나 투수들의 볼넷 허용 최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NC 다이노스고요. 두 번째로 가장 9이닝 환산했을 때 볼넷을 가장 적게 내주는 투수진이 하나이글스입니다. 제구력이 좋지 않았던 뭐 한승혁 선수라든지 지난 시즌 불안했던 김민우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물론 김민우 선수는 한 경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불펜 투수들의 어떤 제구력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많이 끌어주면서 안정된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이글스가 잘 나가고 있는 이 투수진의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격과 타격에서의 지표들을, 간단한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지금 잘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선수 한 선수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선발 투수 중에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잘할 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페냐 선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문동주 선수 지난 시즌에 이미 성장세를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의문부를 가지고 있었던 김민우와 산체스가, 이 선수 둘은 사실 이프 의문부호가 많이 붙었던 선수들인데 일단 첫 등판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보여준 만큼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 로테이션을 지켜주면서 이런 종종 이런 지난 첫 번째 등판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컨텐더를 더 넘어선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일단은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ABS 존을 공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첫 번째 경기에서 얻어냈고요. 김민우 선수는 지금 작은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김민우 선수야말로 사실 구속이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존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이 두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이글스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은 한승혁 선수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승 기간에 있어서 말이죠. 주현상 선수는 워낙 좋은 선수였으니까 한승혁 선수가 개과천선에 가까운 정말 각성을 하면서 불펜 원투펀치가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한승혁과 주현상인데 이 두 선수가 계속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기는 경기가 많아진 하나이글스 입장에선 불펜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의 더 믿을 수 있는 인원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계속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젊은 선수들도 더 분발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페라자와 임종찬의 가세를 꼽아봤습니다. 안치홍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페라자와 임종찬의 플러스가 된 이 타선은 정말 강력하다라고 생각해요. 페라자는 현재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타율이 5할 2푼이고요. 출루율이 5할 9푼 4리, 장타율은 18입니다. OPS가 그러니까 1.594입니다. 1일이 넘어도 대박 타자인데 1.594.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스탯이 시즌 끝날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그럼 이제 그냥 역대 최고의 타자가 되는 거고, 이 역사를 아예 뒤바꾸는 정도의 타자가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페라자가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부진하고 있는 노시환이라든지 최은성 같은 선수들이 더 잘해주면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지난 시즌에 외국인 타자 공격력에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나이글스인데 페라자 선수는 지난 몇 년간의 아픔을 다 씻어주기에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선수의 약점을 찾기가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구안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볼에 스윙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페라자 선수는 당연히 시즌 끝날 때 막 5할, 4할의 타율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끝까지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페라자의 걱정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약점을 공략하는 부분보다는 부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찬 선수인데, 임종찬 선수는 지금 타율이 2할 8푼 6리예요. 그런데
타율보다 훨씬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출루율이 4할이고요. 장타율이 0.571입니다. 장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타점 능력이 지금 7경기 했는데 벌써 6타점이에요. 페이스만 놓고 보면 110타점, 120타점 페이스예요. 물론 임종찬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고 지금 7경기 표본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끝까지 막 100타점을 넘길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임종찬 선수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임종찬은 당장의 상위 타선으로 들어올 선수는 아니고요. 하위 타선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마치 이제 LG 트윈스의 문성주 같은 역할을 임종찬이 해준다면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몇몇 선수만 이야기했지만 거의 모든 선수가 잘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거든요. 심지어 어제 경기에서는 정은원 선수마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로 이 투타의 뎁스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황준서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도 많이 성장했지만 앞으로의 한화 이글스도 점점 아직도 까보지 않은 원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군에 있는 허인서 선수라든지 황준서라든지 이번에 상무를 가지 못한 조동욱 선수라든지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툴들을 가지고 있는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는 미래도 밝은 팀이다. 이게 정말 저는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한화 이글스에게는 우리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한화 이글스의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성장해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좋은 무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화이팅이고요.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